자,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오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그죠? 지금 뭐 코스피가 1.71% 그죠? 또 코스닥은 지금 뭐 2.31% 오늘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장중한 때 또 뭐 2% 이상씩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꼬리를 좀 다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나스닥 선물도 현재 지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시장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본도 지금 니케이도 지금 2%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걸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특별한 하락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또 급등을 가져갔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주말에 실리콘밸리 은행 어쨌든 파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양봉을 만들었는데 플러스를 냈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사실은 뭐 혼조로 마감이 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하는, 거기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 관련 이런 아직까지 이 손실이라든지 여타 이런 영향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지금 스웨덴 그 연기금이 한 그 137조 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쪽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거의 1조 원 정도 지금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뭐 일본도 좀 그런 양상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효과가 어쨌든 지금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일부 언론 과정에서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지수는 올라왔지만 이게 사실은 뭐 미국에서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금 전액 보정을 하겠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해결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세계 각국에 지금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악재의 이런 효과 파급이 좀 이번 주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자, 이거 일본부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 니케이가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니케이. 자, 나스닥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니케이가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그죠? 어제 월요일날도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우리도 올랐지만. 그리고 어젯밤에 오늘도 지금 현재 니케이가 2% 급락을, 그러니까 물론 니케이도 보면은 요 단기적으로 뭐 27,000대, 요 27,100포인트대가 약간 뭐 이제 단기적 저점이긴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우리도 좀 약간 거기에 휩쓸린 그런 모습이고,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나스닥은 사실은 이제 어제 플러스를 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이제 120일 평균선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나스닥은 어제 120일 이평을 양봉으로 지켰어요. 그죠? 어제. 그리고 지금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깔리는 모습인데,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게 아닌가. 그죠? 아닌가.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노무라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오히려 뭐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죠? 골드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금리 동결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연준은 이제 물가를 기준으로, 그죠? 금리 정책을 펴는 거니까. 그죠? 연준은.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지나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조금 지금 120일을 지켰다는 게 다행이고, 그죠?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제가 뭐 여기서 분석한다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제 말들이 나오겠죠. 지금 뭐 그런 거 그렇잖아요. 골드만 같은 것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노무라는 뭐 이번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제가 뭐 말한들, 그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에 아무튼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부 이제 지수 관련 부분이든 현금화를 좀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짧게 개별 단기 매매로 그죠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뭐 장이 내리든 오르든 그죠 항상 단기는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 부분의 일부 좀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지수를 보면, 자, 지수는, 자, 브루지텍, 그죠? 제가 주말에 특강 때 소개했던 종목이에요. 브루지텍, 그죠?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그래서 오늘은 요 브루지텍은 조금, 뭐 일부 조금 수익이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일부 차익실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보니까 알체라, 그 MBS 테크, 그리고 이제 모아데이터, AI 쪽이기도 그나마 조금 브루지텍이 살아나면서요. 살아난 모습이에요. 아무튼 브루지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지수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도 아무튼 120일을 오늘 깼다가 꼬리를 조금 다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 120일에 걸쳐있는 모습, 그러니까 120일은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렸죠. 경기 입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지 나쁘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입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20일을 지키는 모습에서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이걸 깬다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갭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2300대가 갭이 있어요. 2300대. 2990포인트하고, 지금 2315포인트. 요 갭이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만약에 깬다면은 결국 이 갭은 메꿔낸다 봐야죠. 갭은 언제가 메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이 갭을, 저번에 그 1월 달에도 이 갭을 메꿔야 된다. 결국은 메꿨잖아. 그죠? 이것도 결국은 메꿔야 합니다. 지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갭은 메꿔야 한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시장 흐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요반자 깼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그래도 그나마 000270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그죠? 뭐 시장이 45%만 이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방 경직은 보이고 있다. 그죠? 또 066570 LG전자가 오늘 조금 밀려, 어제 이제 올랐고 오늘 좀 밀리는 모습. LG전자 빅5.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냥 강력 보임하라고 그랬죠. 포스코 케미칼. 요것도 20일선 이제 근처 부분까지 뭐 좀 내려오면 더 좋겠죠. 그죠? 빅5 쪽.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코스모 개별 메커니 모르겠어요. 코스모 신소재. 이제 2차전지 좀 취해. 그러니까, 자, 신소재도 이제 결국은 오늘 요 개별 메커네요. 그죠? 오늘. 메커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 조정이. 그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또 막 뭐 많이 빠졌으니까 덤비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게 미국의 어쨌든 실리콘밸리 사태가, 어제 미국에서도 뭐 이쪽에 지금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61% 급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태가, 그러니까 뱅크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뭐 이제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뭐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실화된 부분이고, 약한 지방은행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부분들의 종목들도 사실은 뭐, 지금 이쪽에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도, 그죠? 뭐 어쨌든 이제 오늘도 거래는 줍니다. 최근에 거래는 주니까. 근데 이게 지수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뻑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꺼내놓고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면, 그죠? 이런 쪽에 한 단계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수화 이런 쪽은 이제 뭐 저도 일부 차익 실현도 했지만은, 그죠? 이것도 이제 갭은 메꿨으니까, 그죠? 메꿨으니까 거래 줄이고 있으면 시장이 좀 아니야. 경고까지 붙어 있잖아 지금. 경고 붙은 주식이 뭐 바로 관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모아데이터. 자,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플러스를 내고는 있어요. 그죠? 내고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이런 쪽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뭐 워낙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은 이쪽에 그 유진 로봇으로 이관을 하라 말씀드렸어요. 유진 로봇으로. 그죠? 유진 로봇. 휴림은 유진으로 이관을 하라. 물론 이제
뭐 손절 라인은 한 2,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보다도 유진이 빠르니까. 그래서 유진 로봇 아시겠죠? 유진 로봇은 이제 어제 약간 저점을 만들고 오늘도 물론 뭐 지수가 빠지니까 근데 거래 줄여 놓고 있죠. 거래 주니까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MP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MP는 그죠? 지금 이제 MP도 6,000원대를 손절로 제시했는데 뭐 지금 약간 MP가 지금 보면 이제 120일 이평을 터치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전 저번 뭐 1월 달에 바닥 그 시점에 이제 위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고통스럽지만 좀 기다려 보자. 그리고 이제 브리지텍. 자, 브리지텍은 일부 이제 조금 급등을 하니까 뭐 다음에 잘 가는 주식을 다 매도할 필요는 없죠.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MDS 테크 이것도 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브리지텍이 뭐 밀리면 빠지면 얘도 휙 빠지겠죠. 그런 걸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뭐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 조정이니까 그죠?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 그죠? 주식을 좀 현금화를 좀 오늘도 시키는 그런 전략 속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보면 자, 셀트리온이 오늘 어쨌든 이제 뭐 장중한테 플러스로 확 냈었어 그죠? 근데 지수가 워낙 밀려버리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20포인트에서는 그 셀트가 플러스를 냈었는데 지금 뭐 지수가 20포인트가 아니라 지수가 지금 50포인트까지 밀리다 보니까 그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나름대로 좀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늘 JP 모건 신한 그건 머리 들어오고 근데 오늘 메리린치가 오늘은 좀 방해를 하네요. 항상 이제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외국계 쪽에서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뭐 JP가 사버리면 또 신한이 사버리면 주가가 더 턱에 뛰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완급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을 좀 지키는 모습에서 마무리되면 그렇게 무리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셀트는 2분기부터 그죠?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후장에 또 뵙도록 하고 뭐 오후장에 가서 시장이 조금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이 되면 소자금을 가지고 개별 흐름에 그죠? 종목들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